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자. 1. 제목 삼성전기 로봇 시장에 눈을 달다. 삼성전기가 로봇 시장에 본격 진입합니다. 북미의 한 빅테크 기업이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수주는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이 아닙니다. AI 기반 로봇의 눈 역할을 삼성전기가 담당하면서 미래 로봇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앞으로 수천 대에서 연간 100만 대 생산 계획까지 나와 있는 만큼 공급량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그리고 로봇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카메라 확장 전략. AI와 결합된 피지컬 로봇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은 눈, 두뇌, 감각의 시작점입니다. 삼성전기의 도전은 카메라 회사가 아니라 미래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 제목 삼성 로봇 AI 통합 조직 전격 출범. 삼성전자가 AI 어벤져스를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개발까지. 이 모든 미래 기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 이노엑스랩을 신설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사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부 단위로 나눠져 있던 AI 로봇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집중 육성합니다. 노태문 사장은 기존 방식으론 안 된다며 효율성과 속도를 강조했죠.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시대. 이노엑스랩은 삼성의 미래 산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하는 실행형 조직입니다. 3. 제목 유럽 로봇 기술 중국에 넘어간 진짜 이유. 유럽을 대표하던 로봇 기업 알데바란이 중국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극찬했던 이 회사 왜 중국에 넘어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용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돈이 없었고 중국은 반대로 자금은 있었지만 정교한 기술이 부족했죠. 이제 알데바란의 정밀 제어 기술은 중국 맥스비전의 손에 들어갔고 중국은 이를 활용해 국경 보안, 노인 돌봄까지 다목적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하려 합니다. 중국은 일가구 일로봇을 국책으로 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을 흡수하는 전략입니다. 유럽 기술의 공백을 중국이 곧 메워버릴 겁니다. 4. 제목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 전쟁 돌입. 한국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LG, SKT 등 5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소버린 AI, 즉 우리 기술로 만든 AI로 글로벌 기술 종속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목표는 글로벌 AI 성능의 95%를 따라잡는 것. 컴퓨팅 자원, 데이터, 인재까지 전폭 지원합니다.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풀려 민간에 확산되죠. 이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 전반에 AI 기반을 깔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AI 기술을 가지느냐, 빌려 쓰느냐의 갈림길에서 이 프로젝트는 기술 독립이라는 무기를 쥐어줄 겁니다. 5. 제목 한국 제조업 레드오션에 갇혔다. 대한상공회 이소가 국내 제조업체를 조사했는데요. 무려 80%가 현재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성숙기거나 쇠퇴기라는 거죠. 신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문제는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은 중국이 추격 중이고 우리는 신시장 개척에도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직접 환급형 투자 지원 같은 과감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경고. 정체된 산업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은 눈앞의 성장만 쫓다가 진짜 미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6. 제목 한국 세금 정책에 외국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JP모간, 시티은행, CLSA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배당소득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 모두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CL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증시 부양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시장 유동성이 줄고 주가 하락 가능성도 커집니다. 세제 개편은 기업 혁신과 연결돼야지 투자 심리를 꺾는 방향이 되어선 안 됩니다. 7. 제목 일본 드디어 임금 올렸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 일본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전국 평균 시급은 1118엔, 우리 돈으로 한국보다 약 180원 높은 수준이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 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체감소득은 줄어드는 겁니다. 임금 인상이 의미 있으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단순한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살기 좋아졌는가입니다. 8.
제목 한미 원전 협력 수입국에서 투자국으로.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여기엔 원자력 발전도 포함되는데요. 한국은 이제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APR-1400 같은 국산 원전 기술은 UAE 수출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는 인허가 체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규제 인허가도 함께 수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전 선진국의 길입니다. 9. 제목 OPEC 원유 다시 푼다유가 향방은 OPEC가 약 2년 만에 원유 증산에 나섭니다. 9월부터 하루 54만 배럴을 추가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죠. 러시아 공급 차질과 미국 브라질의 점유율 확대가 배경입니다. 증산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존 감산 정책도 일부 유지된다는 점에서 급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유 수입국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산유국들은 다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한 셈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